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즉 2024년의 반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되고,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아직도 쓰는 옛날 사람이라서 오늘은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뭐 꼭 뭘 하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 이게 또 네임펜이 너무 오래 안 썼더니 아이 정말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하반기죠. 하반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는 뭔가 체계적인 삶을 살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상반기 때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운동이었습니다. 이 건강에 관련된 섹션 파트죠. 파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파트 2는 이제 잡이죠. 잡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파트 3는 제 사업이죠. 사업. 제가 하고 있는 일, 워크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 파트 4는 인성,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후에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만요. 이게 그래, 이거 밑에 뭐 받쳐야 돼. 뭔가 받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건강에 대해서는 아까 오늘 제가 목욕탕을 다녀왔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오면 팔 굽혀 펴기. 푸시업이라고 하죠. 푸시업. 그냥 미니멈 50개는 루틴으로 하자. 루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루틴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내가 오면 그냥 한다. 물론 팔굽혀펴기가 하다 보면 100개까지 금방 올라가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지금 나이에서 나의 신체 나이 목표를 40세로 확 낮춰보자. 세 맞지? 물론 이거 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두 번째는 목욕. 제가 오늘 목욕 월 1회는 꼭 가자. 목욕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목욕탕 가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게 목욕탕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떼 빼고 광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세신할 때 그 세신비가 예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0원, 100%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아깝지 않다. 나의 몸이 청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월 1회를 가서 생각의 정리 플러스 노폐물 제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에 노폐물이 쌓인다. 뭐 제가 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주 첫째 주 꼭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랑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는데 피부 관리, 지금까지 살면서 해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 급격히 늙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안타깝다. 근데 뭐 나이 드니까 늙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리하지 않고 그냥 늙는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한다.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얼굴에 바르기. 집에 바를 건 많아요. 네, 그래서 잊지 않고 바르기. 그리고 이 바르기는 자기 전입니다. 회사는 미스트를 써요. 달바라고, 달바 미스트. 요거는 회사에 가면 저는 이제 영양제를 꼭 먹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거 안 들어가도 돼요. 이미 루틴이 돼버렸다. 저는 8시 50분이 되면 핸드폰이 약 먹어라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그때 먹으면서 미스트를 뿌려요. 미스트가 피부를 좋게 하느냐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건 건조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스트가 그나마 갈라진 피부에 대해서 좀 해주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뭔가를 바른다.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평상시에까지 선크림을 바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좋죠.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야외 활동, 보통 저는 이제 라운딩이 되겠죠. 예전까지만 해도 라운딩 갈 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 나지. 그래서 골프 칠 때 반드시 선크림을 바른다.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건강은 이래요. 건강은 이렇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거 인성 파트에 조금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힘들다 보니까 짜증의 빈도가 나요. 짜증 빈도. 이 빈도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잡이라든가 워크에서 이 파생되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의 짜증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짜증 빈도수를 낮춘다. 그럼 짜증 빈도수를 낮춘다는 게 뭐냐? 일단은 연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뭔가에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거기서 딱 끝. 그 이슈만으로 끝낸다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한번 짜증이 나면 계속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뭔가 꼬여버리면 짜증이 많이 나더라. 다른 거에도.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거도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는 이슈로 끝을 맺는다. 굳이 이거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심을 조금 기른다. 이해심, 배려심. 이해심이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겠죠. 고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에는 왜 못할까,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넘어가자.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배려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배려심이라는 게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려심은 내가
여유가 있고 충족되었을 때 나와요. 내가 막 지금 현재 막 급박하고 현재 상황 안 좋고 막 이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배려심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려심은 사실상 이 파트 2와 파트 3에 연계되어 있지만 나 자신을 좀 준비시키자. 준비. 즉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된다. 지금 너무 준비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잡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단계별로 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멀티플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멀티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네요. 근데 멀티플을 하다 보면 일이 꼬인다. 그래서 항상 단계별로 일과를 일과처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한다. 아침 시간에는 뭐 한다. 점심 시간에는 뭐 한다. 저녁 시간에 뭐 한다. 이런 부분을 딱딱 나눠가지고 그 단계별로 일을 한다라는 건데 요걸 계속 이제 놓치는 것 같아서 그럼 일이 계속 늘어져요. 늘어지다 보면 결국 야근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야근이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근은 횟수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예정입니다. 사실 뭐 승진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는데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야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 나이에 내가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데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왜 빵꾸가 왜 나냐? 지금 일이 과해요. 지금 누가 봐도 과해. 근데 뭐 위에서 조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내 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요즘에 야근이 많아져 가지고 뭔가 내 인생에 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근은 횟수도 줄이고 시간도 좀 줄이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이 부분을 좀 업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잘 못해요. 아부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싸바라고 해야 돼. 싸바 요거 이제 슬슬 좀 해보자. 우쭈쭈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핵심 부서 또는 인사권자 이들에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참 그게 참 답답한데 저도 잘 나가는 애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뭐 나랑 동기지만 뭐 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애들한테 뭐 싸바싸바하고 뭐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참 못한다.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다 승진하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다 좋은 부서 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젠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잡은 뭐 이 정도. 월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를 단계별로 수습 정리한다.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파트는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커.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신경도 너무 많이 써야 돼.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해를 끌어왔던 그 스테이 숨심이라는 어떤 펜션 건축도 끝났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홈페이지도 제작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잔바리들이 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늘어지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제 일 때문에 이런 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원래 이건 완전 분리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거에다가 영향을 미칠 정도였으면 이걸 안 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내 인성에. 사람이 지쳐있고 짜증이 많아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올해는 없다. 워크는 없다. 즉 더 이상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요거랑 이제 관련된 게 이제 파트 5가 될 텐데 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돈에서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돈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뭐 욕심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욕심은 없어도 되지만 캐시플로우를 체크해 보겠어요. 캐시플로우. 즉 월 나의 가용량 체크를 하겠죠. 뭐 연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40% 이상이 세금이에요. 거의 반이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진다? 이거 의미 없다. 그리고 절약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절약을 더 해서 지금보다 더 절약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절약을 절해서 자산에다가 돈을 밀어 넣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제 급여의 그 상승률, 임금 상승률보다 자산의 상승률이 훨씬 큽니다. 급여는 이제 거의 안 올라요. 뭐 승진을 해도 거의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엄청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나에게 주어진 돈,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돈. 지금 여기에도 돈이 엄청 투자가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투자가 된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조금씩. 근데 그거를 빨리 자산에다가 넣어서 이 자산이 성장하게끔 해줘야지. 얘를 가지고 막 쓰고 막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절약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잡이 있고 워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가 있겠죠. 이거는 일정해요. 이거는 이제 스탑. 더 이상 자본을 투입 안 한다라는 거예요. 투입. 인베스트먼트는 뭐 꾸준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파생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말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는 늘려야죠. 근데 지금 회수할 것들이 있어요. 회수해야 될 것들을 있는데 빨리 회수해야 될 것 같다. 이거가 지금 좀 문제다. 지금 회수해야 될 돈들이 있는데 이 회수하는 게 너무 더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해서 뭐 모르겠다. 뭐 일단은 내 돈은 나한테 있어야지. 아무리 투자한다고 해도 남한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연말이 되면 저는 이제 정리를 해요. 네, 정리를 할 건데 작년 12월, 11월, 12월에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 체크. 그리고 만약에 도달을 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었는지 체크를 할 거고, 저는 이제 이 목표 중에 꼭, 그러니까 저 프라이어리티 1이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거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은 게 아니라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요거를 목표로 자산, 즉 돈은 움직여야 되겠다. 나머지 다 스톱. 얘도 이제 스톱해서 움직이게 놔두고, 잡은 뭐 승진을 하면 좋고, 승진이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일 잘한다고 승진시켜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정치도 있고, 줄을 잘 타야 돼. 근데 저는 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않는데 모르죠. 또 인사권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 얘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Part 6 일상. 요거는 첫 번째 영상 찍기, 유튜브 매일. 이거는 어기면 안 돼요.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월크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야근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책 쓰기, 이걸 게을리하지 말자. 왜 게을리하지 말자냐면, 저는 책을 써봤어요. 책을 써봤는데 집중하면은 3개월 만에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책으로 공부하고 머리에 이렇게 지식으로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 몸에 체화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강의가 저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잘하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뭔가를 보고 막 하면 그걸 막 이해해서 머리에다가 넣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받아들이게 해요. 모르면 계속 반복. 그래서 그냥 몸에 들어가서 얘가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몇 번에 어디 가서 내 뇌 속에 있는 그걸 딱 끄집어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상식처럼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 쓸 때도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촥촥촥 쓰면 돼요. 근데 시간이 없다. 이미 어떻게 쓸지, 어떤 방향을 가질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다. 근데 게으르다. 이 부분이고, 일상에서 요즘에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거 말고도 읽기도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유튜브나 보면서 집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얻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종이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반기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일 하루를 체크하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일, 사업, 인생, 돈, 뭐 등등등, 인맥 뭐 등등.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안 하면 그냥 뭐 쭉 지나가 버린다. 뭐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했으면은 기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지네요. 하반기에는 건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업 관련된 거, 인생이 아니에요. 인성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거, 일상 관련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좀 알차게 좀 살아보자. 사실은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저도 뭐 엄청 많이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자라는 말은 일단 첫 번째는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후회 없고 아쉽지 말아야 돼요. 아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제 인생의 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자.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그냥 대충 살고, 뭔가 내가 나중에 뭐 죽겠죠. 죽었을 때 뭐 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아무도 모르고 막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뭘 하나를 해도 기록될 만한 일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하자. 건강은 사실상은 뭐 몸이 건강하자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 건강하지 못하면 넥스트가 없어요. 이 넥스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건강이 약해지면 일할 때도 짜증이 나고, 사업도 못하고, 인성도 더러워지고, 돈도 못 벌고, 돈은 또 버는 쪽도 병원에 갖다 줘야 되겠지. 일상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제 수영을 무조건 했었었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헬스 지금 이제 정지시켜 놨거든요. 정지시켜 놨는데 헬스장 좋아요. 헬스장 좋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간적인 문제.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야근 때문에 여기서 빠그러지는 건데, 야근을 안 하면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헬스장에서 시작을 해서 8시에 딱 끝나고 집에 오면 딱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야근이라든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잡이 어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요거 아침, 요거 저녁, 뭐 운동충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풀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 왜냐면 인텐시브하게 뭘 했었어야 돼요. 즉 집에 오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 매달렸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제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거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강이 개선되면 많은 것들이 좋아져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터치를 하자라는 부분이고, 일단 하반기에는 여행을 많이 가자. 여행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다른 파트인데, 인성의 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게 남는 게 뭐냐, 살면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얘기할 텐데, 뭐 돈 맞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죠. 그러면 돈을 내가 많이 쓰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버는 돈이 한정되어기니까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언제 쓰일 거냐? 쓰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를 나타내주는 어떤 심볼 같은 거죠. 심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절약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솔직히 먹고 살 걱정은 안 한다. 지금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먹고 살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행 왜 얘기를 하냐면 추억, 기억, 경험, 그리고 요거와도 연관이 돼요. 쓰잘데기 없는 돈 쓰지 말고 오히려 여행을 하면 이건 남는 거다라는 거죠. 남는 장사. 솔직히 뭐 술 먹고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약하는 돈은 내가 번 돈에서 어차피 소비해야 될 돈에서 남는 장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에는 태국이 내정되어 있고, 지금 뭐 7월은 뭐 못 갈 것 같고 9월, 10월, 11월, 12월 있네요. 12월 또는 11월이 아마 오키나와에 갈 것 같아요. 오키나와. 9월은 아마 동경 정도 될 것 같고, 10월엔 사실 호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예약을 해야 돼. 이 예약이 문제예요. 예약. 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약을 잘 못한다. 이게 간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이제 뭔가 예약을 했을 때 저쪽에서 뭐 알아보니까 뭐 30만 원이야. 근데 이쪽에서 알아보니까 28만 원이야. 그 2만 원 이걸 잘 못 견디나 봐요. 이걸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그래서 이 예약을 해서 질러 놔야 된다. 어차피 여기에서 휴가는 지정돼 있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가야 돼.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내정이 돼 있고, 한 달에 2번 갈 수는 없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좀 더 하루를 알차게 살자. 알차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여기 일상에도 관련돼 있는 거겠지만, 시간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시간을 기억이 나야 돼요. 내가 아까 뭐 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 먹을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죠. 그럼 뭐 김치찌개 먹었어. 예를 들어서. 내일 되면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 안 난다. 그런 거를 하지 말자. 즉 의미를 부여해서 살자. 매 순간은 못하지만 매 활동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 활동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머리를 깎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살자라는 거죠. 안 그러면 머리를 왜 깎았는지 언제 깎았는지 다 까먹는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돈도 마찬가지. 돈도 의미 있게 쓰자. 의미 있는 쓰임. 막 쓰지 말고. 자, 일단 여기서 하나가 또 들어가는 게 배달 음식. 아예 아니다라는 게 지양. 완전 뭐 99% 지양입니다. 지양. 왜냐면 뭐 피자 뭐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 그런 건 뭐 제가 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직접 라는 부분입니다. 뭐 하반기에 지금 내정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밥솥을 사는 거예요. 밥솥. 그래서 이제 쌀도 그냥 쌀 말고
좀 좋은 쌀, 좋은 쌀로 밥을 해 먹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내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좀 실현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성숙한 인격과 인성, 그리고 여유로움, 이게 중요한데, 나이 들면 진짜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 좋고 인성 좋고 뭐 좋아, 다 좋은데 이 여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이 여유는 첫 번째는 상황에서 오겠죠. 상황.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올 거고, 두 번째로는 돈에서 오겠죠. 돈. 이거는 자산, 그리고 투자 여력, 이런 것들에서 올 거예요. 등등등 많아요. 어찌 됐건 이게 차곡차곡이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갑자기 내일 나의 상황을 짱 이렇게 돈 내일 뭐 짱 이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결국은 차곡차곡 하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임계치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보자. 2024년 하반기에는 2024년 상반기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하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발생을 할 텐데, 2024년 상반기를 살면서 뭐 참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었으나 제약됐던 것들도 있었고 제한됐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겪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회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던 일상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해지고, 건강해지면 몸도 좀 좋아지고, 신체 나이 목표 40세 뭐 해보죠. 뭐 해보고, 그다음에 내 일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사업도 뭐 엄청 잘 되길 바라진 않지만 뭐 적당히 잘 돼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착착착착 돌아가 주길 바라면서,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 날에 나만의 생각과 계획, 하반기를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